자, 지금 이 시각 북한 평양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작심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전인 어제 대규모 전야제부터 열었습니다. 영상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이겁니다. 보면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막 차력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저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데요. 예. 군인이 이렇게 힘을 주더니 쇠사슬을 단숨에 풀어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타는 링 속을 아주 용감하게 뛰어넘고요. 또 쇠사슬을 또 다르게 풀어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주와 함께 군인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묘기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보면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두 군인이 쇠 철물이에요. 이것들을 힘을 줘서 구부러뜨리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차력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자, 도끼로 바로 그 돌을 또 깨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보면은요, 한 손으로는 줄을 타고 한 손으로는 인공기를 들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줄을 내려오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 장면들을 쭉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전야제 행사를 한다는 건데, 자, 저뿐만이 아니라요. 또 보면은 저렇게 씨름도 하고요. 뭐 잠시 뒤에 나올 텐데 기마대가 묘기를 하는 모습. 자, 저렇게 북도 치고 상모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김 위원장이 지켜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인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전야 행사가 열렸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차력이 과연 예술쇼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예술 공연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경기 또는 예술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바로 평양 릉나도의 5.1 경기장입니다. 당 창건 8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체조. 그리고 대규모 마스게임이잖아요. 이런 집단 체조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열렸다고 하고요. 또 대규모의 카드 섹션도 이날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창건 80도를 축하하는 만세를 다 같이 부르고 불꽃놀이가 펼치고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번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북중러 연대 과시하고 유엔에 또 특사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저렇게 전야제에 잠시 뒤에 열병식까지 열면서 대대적으로 대내외로 자신의 입지를 좀 과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강력한 저지선을 조성하고 오늘도 적수국들이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무쌍한 대응은 전쟁과 패권을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장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으며 자, 직접 육성 연설까지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저게 카드 섹션이잖아요. 아까 전예열 평론가가 설명한.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전야제인 거고 메인 이벤트는 잠시 뒤에 이제 할 열병식인 건데 아니 전야제가 이 정도면 열병식은 더 작심하고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메인 이벤트인 이 열병식은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주요 외빈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군장비라든가 혹은 이 최신 무기를 공개하는 등 더 화려하고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뭐 장비라든가 미사일을 동원을 해서 예행 연습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열병식에는 수만 명이 동원될 것이다. 또 이번 열병식은 야간 중에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전야제 이거 자리 배치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리 배치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태난먼 막루에 올랐을 때는 왼쪽에 러시아, 가운데에 중국, 오른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는데 전야제 때는 보니까 가운데 김정은이 있고 아니 왼쪽에 중국인데 오른쪽에 러시아가 아니라 베트남이 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른바 북중러가 나란히 배치된 것과 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메드베네프라고 하면 러시아의 2인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옆 자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김정은이 행사를 마치면서 굉장히 만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엄지를 탁 지켜 세우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런 행사에서 누가 바로 옆에 배치했느냐, 또 어떤 모습을 연출하느냐는 북한이 중국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던 메드베네트가 김정은의 옆에 앉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대다수의 관측을 벗어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드베데프. 저 러시아 2인자가 누구냐면요. 그냥 특사급이라고 보기에는 과거에 대통령을 했었고요. 지금도 푸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을 저렇게 옆자리로 밀어보낸 건데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러 간의 불화설, 김정은이 원했던 파병의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데 대해서 러시아 측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메드베데프가 사실상의 2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병식까지도 저런 자리 배치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푸틴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텐데요. 자, 열병식 무대의 또 하이라이트가 김주애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2년 전 열병식 때는요, 저렇게 어린 김주애가 아빠 옆에서 이제 볼도 쓰다듬고 뭐 이제 귓속말 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나오면은 사실상 후계자로 뭐 제대로 각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김주애가 등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는 또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번 행사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들은 후계자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 합니다. 일단 북한에서 특별히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당 80주년 창건 행사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2023년에도 김주애가 구구절 열병식 주석단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다수의 해외 인사들, 귀빈들이 초청된 상태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좌석의 배치라든가 또 김주애를 가리키는 그런 수식어 등의 그런 의전을 통해서도 네. 이 후계자로서의 위상 변화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정은 열병식 하면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기 공개일 텐데요. 이번에는 비밀병기 뭐가 공개될지는 잠시 후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